비 올 때면 걱정된다는 말이 제가 공감이 막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시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해결되기 전이 진짜 난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또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벽지는 아예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얘는 페인트 칠하고 나머지 벽지를 새로 하면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샤시는 새 건데 문고리가 흔 건데 문고리만 교체하면 되나? 막 이런 사소한 이제 결정들이 그것도 너무 어렵죠. 좀 헷갈리더라고요. 주방은 저건 교체해야 되나 저 정도면? 또 고민되는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명도한 날은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선생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게 고민이 많으셨구나. 이게 좋아할 일인 건가?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을까? 목소리에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이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봤다면 스스로도 계속 반문을 해봤는데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휴가를 다 여기다 쓴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물건 수리에 저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요거를 내 노동력으로 수리하려고 했다기보다 방향 결정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수리를 그쵸. 하는데 네. 얼만큼 해야 될지, 얼마 정도 써야지 적정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만나고서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아 이게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또 다른 분 만나고 계속 고수님들 찾아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얘기가 일치하는 부분 판단을 내리는데 그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요 네. 누수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네, 생각하고 그거는 집을 보면서 이따가 자세히 한번 네. 같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선생님? 강서구 화곡 본동입니다.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 우리 월세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성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선생님이 그럼 에너지를 많이 쓴 만큼 여기는 선생님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 마음고생을 하게 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안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거를 열어서 봤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했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수업 시간에 실습했던 물건 중에 하나라 아 선생님이 픽하신 건데 약간 이런 믿음 같은 아 이건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내가 힘들어도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근데 아까 문을 만약에 열어봤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선생님이 한 채만 낙찰을 받을 거라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한두 개 낙찰을 받고 끝내려고 월세 100만 원 정도만 만들고 끝내야지라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도 10개, 20개, 30개 할 계획으로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 30개를 하는 동안 이런 집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까? 항상 피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처음 물건에서 이런 물건을 만난 게 선생님한테 행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런 물건 만났으면 앞으로는 이거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한 게 만약에 내가 알았으면은 안 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는데 즐겁더라고요 생각보다.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는데 반장님을 만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 톡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분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해결하자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면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갈 때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누수를 연결된 것들을 계속 보니까 아 저 집에는 이제 이런 누수가 예상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해결할 방법들이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것 같아요.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누수가 어느 쪽에 가능성이 높은지를 요 집 케이스에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집을 볼 때 판단 기준이 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부로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예. 내가 띵동을 누르지 않는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띵동을 눌러도 집 안에 내부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특히 예. 얘 같은 경우는 빈집이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예. 그런 집들이 요새는 특히나
층이나 더 많은데 항상 내부를 보고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가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이번에 배우신 거라고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 다 해결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의 민감도가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찾아서 해결할 건 아니긴 하지만 하다 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에서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유연하게 이 집에서 배운 거를 활용해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감히 네. 주제 넘게 한번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집도 안 보여드리고 서두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40대 초중반에 직장을 다니는 무역 관련 일, 무역팀 팀장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직장 외에 월세 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부수적인 월세를 창출하는 거에 있어서 반지상님이 교육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신청하게 됐고, 낙찰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처음 만난 게 6월이었던 것 같아요. 6월 초. 수업 끝나고 나서 얘는 낙찰 받은 거고. 수업 끝나고 조금 있다가 2, 3주 있다가 낙찰 받았나? 바로 거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선생님의 경매로 첫 번째 경매로 첫 번째. 예. 주택이고 요거랑 비슷한 시기에 하나 더? 예. 경매 실제 입찰을 하면서 3개를 동시에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같이 받은 거예요? 낙찰이 된 거고, 이건 제가 원래 2주택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은 실질적으로 장모님의 명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덜컥 이제 장모님 명의로 2개가 된 거라서. 근데 이게 해당 건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혹시라도 처음에 2개 되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 톡방에도 제가 만약 2개 받으면 뭐부터 취득을 먼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순서도 문의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장모님 명의로 2채 근처에도 낙찰을 하나 더 받으신 예, 거예요? 그건 이제 3층짜리인데 그거는 단독 낙찰이었고요. 그것도 하자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누수의 상인 관계 이따 보시면 그로테스크해 하다고 해야 되나?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요거는 이제 반지하니까 생기는 누수. 여기 바닥이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빌라 하면 2층, 3층이 로얄이지라고 했지만 그래서 3층을 받았는데 단독 낙찰인데 3층에 어떻게 이런 누수가 생길 수 있나? 그것도 이따 한번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랑 만나고 수업 끝난 지 한 달 그 정도 네. 만에 2채 낙찰 받은 거고 최근에 또 한 채를 받아서 예, 어제 또 한 채를 2주택이라고 했었는데 한 채를 정리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 지방에 팔렸어요? 예, 손절이죠. 손절이었는데 고민하시던 게 팔렸나 봐요? 예, 팔렸습니다. 내려치니까 팔리죠. 내려쳐서라도 이거는 일단 해야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손실을 감안하고 팔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하게 매도를 했죠. 방향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세 채까지 낙찰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쵸.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월세로 서울 빌라에 살고 있고. 전세 2채를 주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거주하고 계셨던 게 투자금을 확보해서 원래 건물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그렇죠. 좀 나요. 예,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하려고 고민 많이 하고 실제로 만약에 지방에 한 채가 팔렸더라면 그거를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물건이 있어갖고. 근데 네. 이제 부동산 물건도 이제 2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제가 주택이 있던 게 처분이 안 되니까 그거를 매수할 수가 없었고 다른 분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일반 매매로. 예, 일반 아. 매매로. 근데 그게 이제 저렴하게 나와서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다가구였는데 그렇구나. 1층에 상가 네. 있었고 그것도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다가구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다가구도 인기가 많아져서 경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거기에는 이제 방이 많다 보니까 방공제도 이제 무진장 되다 보니까 대출을 쉽게 땡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다가구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었던 게 대출액이 많이 나오고 땅에 대한 소유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장점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가구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마 먼 훗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방향으로는 빌라로 계속 월세를 늘려야겠다로 우선은 정하신 네, 거네요. 네. 그것도 고민도 많이 있었지만 작은 부담이 일단 적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으니까 네. 누구보다 투자금이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 와전돼 있는데 다가구 하려고 모아놨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조금씩 써야
써야겠다 예. 라는 방향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경험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많지는 않은데 예. 또 하고 계셨던 게 단기 임대주고 그런 것도 하고 계신다고 예,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뭐 쉐어라든가 또 월 현금흐름 투자 쪽에서는 꽤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쉐어하우스, 이 무기를 바탕으로 빌라, 월세 쪽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맞습니다. 예. 우선 집 얘기 나누기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는 난리가 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바닥은 허옇게 뭐가 다 칠해져 있고 마루가 철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세입자로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었는데 빈집이었던 걸로? 예,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어요. 제가 낙찰 받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건인데 요거는 지금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게 큰 기회가 아닐까. 지금 시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즌 이벤트 같은 백화점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면 한 2년 전부터 하나둘씩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없어질 그렇죠. 물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선생님도 회사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입찰에도 열심히 예, 참여했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원래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 있었는데 빈집이었고 빈지는 꽤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명도하고 들어와 보니까 누수가 꽤 심했나 봐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낙찰을 받고 처음 왔을 때 장마가 너무 심했었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그 누수가 예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왔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내려가고 차 있어서 창문 위로 흘러내릴 정도로 무릎까지 올라온 누수가 있었어요. 그때 네. 선생님이 저한테도 보내줬던 네. 게 뒤쪽 베란다 쪽에 물놀이 하러 가셨나 했는데 베란다 뒤쪽에 물이 저렇게 고여 있어서 예, 난간이 너무 높은데 거기에 물이 그러니까요. 차 있으니까 일단은 빼려고 내려가는데 올라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저희 익사돼 죽는 거 그러네. 아닌가 그런 이유까지 이제 밤이라서 퇴근 후에 일단은 뚫자. 왜냐면 더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막 손으로 거기 풀도 엄청 자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스트레스를 풀들한테 풀면서 잡초 제거를 엄청 했죠. 배수관도 뚫고 해가지고 물을 흘러 보내고 다행히 그 잘- 안에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외벽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던지는 아. 거예요. 빵봉지나 이런 게 거기 막혀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수구를 막았구나. 그래서 물이 쌓였나 봐요. 네. 그 욕조처럼 좀 갇혀 있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그 물이 쌓여 있으니까 쌓여 있는 동안 벽 쪽이 젖어가지고 스며든 물이 이 집 안으로 맞습니다. 넘어왔다. 네. 그래서 맞닿아 있는 벽들이 다 썩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 그렇죠. 안쪽에 썩은 부분은 벽지를 그대로 바르면은 다 나중에 또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벽은 과감하게 썩은 부분은 철거해야 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다시 재발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외벽 방수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외벽 방수 하셨다는 게 뒷베란다 쪽에는 네. 언덕 쪽에 묻혀 있는 네. 거여서 이 집은 굉장히 특이하게 지하 호수로는 반지하긴 한데 앞쪽에서 보면 주차장 위에 2층, 필로티 위층. 2층 모습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완전히 맞춤 묻혀있는 지하 같은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좋은 반지하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예. 공략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 곰팡이와 누수투성이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예.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 뒤에 하수구는 잘 뚫어 놓은 거고 방수 처리까지 그리고 또 추가로 하실 게 렉산. 렉산까지 비 많이 왔을 때 거기 물이 다 고이니까 예. 요새는 집중성 호우가 많아서 며칠 전에 또 집중성 호우 왔을 때 괜히 또 걱정되고 그랬겠어요. 비만 오면 그냥 와본 거예요. 야, 이거 지방에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그렇죠. 마음이 걱정되니까 저거 예. 해놓은 것도 물 넘어오고 이러면 이게 오히려 내 명의의 집이면 모르겠는데 아. 장모님 명의로 돼 있는데 장모님이 이 썩은 걸 보면 우리 사이가 한 집이 나한테 썩은 걸 선물을 했다 이러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맞네요. 그래서 렉산도 지금 이쁜 걸로 하려고 한다는 게 나중에 이제 짠하고 보여드릴 때 어우 괜찮네 소리를 듣고 싶은 반지한 줄 알았지만 2층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랑 실습 교육하면서 봤던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목상의 반지하지만 반대쪽으로 보면은 개방감도 있고 2층인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오면 집인 거예요. 통해서 비를 맞지 않으면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 야 이건 신혼부부들도 살만하겠다 라는 판단을 했었고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겠다 개선만 한다면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긴 반지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층으로 된 거는 종종 볼 수 있는데 필로티 주차장으로 2층 모습을 하고 본 적이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식도 새 거니까 지상층 가격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때 선생님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돈도 많이 쓰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계산했던 월세보다는 훨씬 더 잘 나갈 거야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산했던 게 얼마예요? 제가 처음에는 2천에 70 정도로 계산을 했었어요. 보수적으로 했는데 생각한 대로 한 2천에 80 해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100부터 해요. 100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거 말려놓은 것만 다 해놓고 섞어봐도 되고 도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수가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돈 나갈 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방 할 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시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잘 아시지만 이쪽은 월세 임대료가 굉장히 좋은 쪽이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여기를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은 거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내가 지금만 본 게 아니고 길게 내다본 현명한 결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집은 또 오래 갖고 갈 계획으로 선생님이 낙찰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세를 오래 줄 생각으로 하고 지금 이제 그 누수를 잡고 수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요 정도 연식이 실제로 지상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게 나갈 거니까 그 정도 선이라면 금방 나갈 거예요. 왜냐면 단점이 호수가 반지하인 것 뿐인 거지 요거 절반만한 투룸도 여기 80에 나가요. 100 받아도 비싼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주차까지 되는데 뭐. 그리고 여기 관리를 꽤 주차도 잘 저도 그 이렇게 부분이 기록돼 되게 있고. 관리를 잘 하신다, 신뢰가 좋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집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리하는 거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선생님이 차단을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어컨 위층에서 나오는 물줄기까지 다 빼놓은 거 보니까 그런 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기가 귀찮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수구에 하나씩 다 박아 놓으신 거를 봤을 때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넉넉히 한 30년 동안은 편안할 집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하면 발코니 있는 쪽에 방수해 놓고 위쪽에는 단차가 너무 심해서 그쪽에는 렉산으로 빗물바지로 이렇게 막을 건데 저도 그 부분은 몰랐는데 곡선으로 된 건 조금 싸고 팽팽하게 돼 있는 건 좀 비싸다. 그래서 미관상을 위해서 비싼데 조금 더 돈을 쓰겠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거는 크게 티도 안 난다. 뭐 그런 느낌까지도 느껴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신혼부부가 봤을 때 여기 괜찮겠는데 하면은 누구든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렉산 색깔 고른 것도 어떤 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쁘냐 이런 것도 물어봐서 이제 브라운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 색깔도 이제 그런 걸로 선택을 하고 렉산이 이제 소음 부분도 민원이 많다라고 들어가지고 소음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렉산의 창 앞쪽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떨어져서 그 소리 때문에 민원이 좀 있나 봐요. 플라스틱 판이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빗물이 이제 땅 하고 치면은 넓이가 있다 보니까 텅텅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설치하자마자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를 했을 때 이건 복층 렉산이라 그래가지고 소음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하지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래도 소음이 났을 때 어떡할까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평평하게 해서 위에다 나중에 얇은 고무판을 덮자. 이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돈이 좀 비싸긴 한데 그게 낫겠다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도 빗물바지 렉산으로 덮어버리면 물이 고이거나 차는 거 그리고 누수되는 거는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거의 원천 차단을 지금 하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큰 방 쪽에도 보니까 벽을 다 뜯어놨는데 저기도 오염이 꽤 심했나 봐요. 통로에 붙어있는 부분인데 저쪽 부분도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반지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쪽 부분에서 흘러내린 물이 저희 집에서는 방으로 흐르면서 누수가 있고 안에 벽지나 석고보드 부분에 물을 먹으니까 곰팡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잘 자라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거는 이제 새로 뜯어내고 방수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새 걸로 다시 덮자라는 결정을 한 거죠. 저거 뜯어내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외벽 방수를 제대로 해놨으니까 이제 저기가 누수될 일은 가능성은 줄어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도 또 비가 잘 고이는 모양새를 띠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통로도 좁고 하니까 비가 안 올 때도 위층에서 내려오는 에어컨 물 같은 것들이 고이기 쉬웠는데 그것까지 다 하수구 쪽으로 꼽아놔서 누수에 대해서는 저 벽 쪽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에어컨 배수관을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열차 때문에. 그게 이렇게 누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쪽에 나와 있는 그 배수관들을 새로 사가지고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하수구로 아예 직접 꽂아놨어요 다. 그러니까 보통 위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네.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너가 협조 안 할 거 분명하니까 내가 그 관까지 사다가 지원을 해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층 분들은 밑에 층의 누수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설득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옥상에 누수가 생겼는데 반지하인 내가 왜 그걸 분담해야 되냐 이런 그렇죠. 심리랑 똑같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방 쪽이랑은 누수가 가능성은 되게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싱크대 뒤쪽도 보면은 뒤쪽 창도 물이 고이게 또 쉽게 돼 있는데 저기도 맞아요. 이제 렉산으로 막을 예,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면 창 샷시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방수를 또 해놨네요. 여기도 물이 좀 고여 있었나 봐요. 베란다 부분인데 예전에 위반 증축으로 패널 건물이 있었어요. 전 소유자일 때. 예, 예. 소유하시고 그거를 철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있던 거를 철거하니까 예전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서 방수를 해줬던 부분이 베란다로 빗물을 맞으면서 얘가 직접적으로. 머금고 지하 주차장이랑 우리 집까지 다 이제 누수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를 진행을 하고 그 위에 또 렉산을 지금 설치해가지고 이중으로 차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아예 막아버리는 건 아닌 거고 빗물 덮개만. 네, 덮개만. 개방감을 주려고 위에다가 고급스러운 렉산으로 비마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도 방수해놓고 렉산까지 한 번 더 봐가지고 벽 쪽도 보니까 방수액을 바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빗물 타고 들어오는 것도 걔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큰 것들은 외벽 방수, 바닥 방수 그리고 이제 추후에 렉산까지 덮어버린다면 밖에서 들어온 물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누수 때문에 바닥이 마루로 돼 있었는데 마루가 그 물 네. 먹은 게 다 썩어 있어서 그거는 다 철거를 우선 한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올 때 장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마루 아니에요? 예, 마루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장판을 드니까 네. 마루가 나온 거고 그 마루가 물을 먹고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장판을 덮을 때 덮는 사람은 이게 누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덮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나무들이 썩어 있고 물에 젖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멘트도 젖어 있는 거고 밑에는 물천지였던 상황이에요. 눈 가리는 거죠 그냥. 예.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미워지는데요. 세입자의 눈을 가리려고 했던 건데 네. 한 1년, 2년 지나니까 나무가 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장판이 덮여 있으면 마르지 않잖아요. 나무는 계속 썩어 들어갈 거고 그 물이 계속 이 장판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장판이 시꺼매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것처럼 다 네. 철거하고 다시 장판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항상 길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길게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는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저는 돈을 2번 쓴 거잖아요. 장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고 다시 장판을 했던 거니까 네. 아 이런 건 저도 하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이런 거는 지금 큰 돈이 혹시 들어도 미리 하는 게 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돈을 적게 쓰는 거구나를 배운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가리고서 덮으면 그 밑에 물이 차 있으면 이게 결국 곰팡이균으로 안에 그렇죠. 돌잖아요. 세입자분들이 와서 사시는데 곰팡이균을 먹고 살게끔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이게 너무 이제 나간 거일 수도 있는 아니요. 그게 올바른 네. 집주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마음까지 먹는 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쓰면서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세입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게 해보지 않으면 쉬운 건 아닌 거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말이 나오지 않을 건데 건강에 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선생님 그 말씀 보고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내가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안 되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맞죠. 장판이어서 들어봤더니 마루가 있어서 걔까지 철거하고 난 모습이고 여기 바닥에 허옇게 발라져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건? 방수액이고 안에 스며들면서 코팅은 하되 이 공기순환은 돼서 그 또 수분은 이렇게 빠지게끔 도와주고 뭐 그런 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이제 확실히 처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장판만 덮으면 되겠어요. 굳이 이따가 그렇죠. 마루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비가 오는 날에 확실하게 차단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지 않을까, 장판 깔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선생님. 지금도 많이 건조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 완전 건조가 됐다고 판단할 때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문지방 까놓은 것들 보니까 저기 아직 나무에 물이 좀 먹어 있다는 저 나무도 생각이 이제 들어서. 드러내야
되는 건데 목공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또 드러내겠죠. 처음부터 이거를 다 알고 했던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가 모아타운 네. 지정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서구청역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길게 보고 들고 그럼요. 있으면 결국 뭐 언젠가 우리 집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맞아요.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략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맞죠. 그걸 오래 갖고 가다 보면 그런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온다고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예전에 5, 6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연락 오는 게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마음고생을 시켰던 집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연식이어서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큰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에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런 집에 꼭 효자 노릇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하철도 들어오고 옆쪽까지 모아타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화곡동은 모아타운 구역이 계획은 돼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되고 마냐는 그렇게 뭐 우리가 중요한가? 선생님이 이거 다 돈 이만큼 써놔가지고 수리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파트로 개발되면 약간 속상한 부분이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얘는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갖다 줄 거거든요. 선생님 장모님께.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아파트로 바꾸면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월세 하나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목돈이 들어오는 거는 있겠지만 또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가끔 이제 싸게 낙찰받으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드는 생각이 왜 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굳이 알을 주는 아이인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팔아버려야겠다. 라는 네. 생각이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할 일들 뭐 화장실이나 싱크대도 그냥 써도 될 것 같고. 네, 그 기준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백은 명품 백을 들었는데 신발은 누추하면 되겠냐? 옷도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듯이 예를 그럴 수도 들어서 있겠어요. 벽지 새로 하고 바닥 새로 하는데 화장실은 또 누추하면 되겠냐? 이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뭐 손잡이부터 해가지고 어느 선이 적정한 거지? 라는 그 기준이 참 처음이라 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선 싱크대 같은 경우는 상판은 네. 쓸만한 것 같고 혹시라도 저기가 물에 닿아서 문짝이 뒤틀려 있다거나 하면 아니면 선반 같은 데도 뒤틀려 있으면 바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능상 하자만 없다면.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볼까요? 예. 그냥 둬요. 청소만 해요. 나중에 청소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샤워기는 바꿔야 될까요? 이건 나중에 녹 같은 거 쓸었으면 이건 나중에 바꾸고 아. 우선은 큰 부분 아니고 사진으로 나올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집 보고 샤워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쟤는 지금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작은 거잖아. 그리고 네. 세입자 들어와서 해도 돼요. 저건. 저건 좀 미뤄놔요. 그리고 또 한 20만 원 돈이면 좋은 네. 거 사잖아요. 그럼 네. 그때 하면 되지 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둬요. 뭐 네. 손잡이 이런 것도 다치면 하지 마요. 네. 입주 청소나 아니면 선생님 시간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닦던가 아니면 이런 거는 예. 안 비싸거든요. 예. 이거 뭐야? 아, 요건 떼고 이거 교체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런 걸로 생각보다. 고민하지 마요. 이거 다 규격 사이즈예요. 저도 최근에 이거 바꿨어요. 이거 600짜리거든요. 바꾸면 돼요. 고민할 게 아니야. 이게 고민거리였지. 아. 큰 것들은 다 해놨어요. 네. 그 시공비까지 결제해서 할 수 있어요. 고민할 게 아니야. 수전 같은 것도 혹시라도 좀 녹이 슬어서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다 몇백만 원을 썼는데 5만 원, 10만 원짜리 고민하지 말아요. 전 나중에 하면 돼요. 큰 것들은 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만 되고 사진에 나오지 않잖아요. 저런 거. 네. 사진 찍었을 때. 네. 그리고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보러 와서도 저런 거에 예민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거는 계약 요소의 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계약 100만 원에 한다 그래요. 저거 안 바꿔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고급으로 해주지.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가계약권 1, 200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하는 마음과 지금 이미 몇백만 원 쓴 상태에서 마음과 지금 짐도 아직 쌓여있는 거를 보고 제대로 될까? 이제 또 비 오면 이게 또 누수가 안 될까를 그 마음 상태에서 또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밀어놔도 돼요, 저건. 그래서 우선은 도배랑 장판, 속고보드도 다시 돼야 되니까 네. 가격이 좀 될 거잖아요. 아 이게 또 방수해 주신 데서 목공 하시는 분들을 대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제시해 주신 게 자재를 정해 줄 테니까 그걸 사시면 인건비 일부만 해가지고 긍정적인데다 되게. 원래 외벽 방수만 하려고 그러다가 내부 철거까지
하나는 이제 그쪽에 맡긴 게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이제 느껴져서.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는데? 아, 이거 꽤 나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앞이랑 뒤랑 방수를 하는데 170 정도가 나왔었고, 그 아까 통로 쪽 외벽 방수 있잖아요. 공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게 자재 쪽만 해가지고 통로 쪽 방수하는 게 13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짜 싸게 했는데요? 170에 130이면 300이네? 그렇죠. 이 내부는 이제 또 별도. 그러니까요. 외벽만. 네, 외벽만 외벽 해서. 저 방수하고 외벽 벽도 한 거잖아. 바닥도 네. 한 거고. 그럼 괜찮은데요? 이제 그렇게 저는 비싼 거 아닌데? 외벽만 이제 170 정도 들은 거고, 외벽은 이제 공동 비용으로 해주신 거고, 내부는 이제 제가 바닥 철거하고 다 이거 바르고 하는데 150. 바닥도 하고 저기까지 네. 뜯어낸 거 버려주는 것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다 같이 해주는. 그리고 나중에 뭐 저기 수리할 때 자재만 사다 주면 자기가 한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이 사람은 욕심쟁이인 분은 아니구나가 맞아요,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여기 해놓은 마감이 깔끔해요. 칠한 것만 봐도 느껴지긴 네, 하거든요. 방수에 대해서 나름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그래서 믿고 계속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신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놓인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수 탐지 전문가를 또 따로 불러서 또 한 번 점검을 했어요. 저기 하수도 새나? 네, 쪽에? 거실 쪽에 이게 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분 불렀는데 이제 의견은 똑같더라고요. 시간이 기다리면 이건 잡힐 것 같다. 통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확신이 들고 마음이 좀 이제 놓인 상태죠. 누수 사장님을 한 번 더 부르셨다는 거는 네. 싱크대 밑에 지하 주차장 위쪽에가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네, 아직도 있고 물방울이 선생님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컵을 하나 올려놓은 게 네. 얼마나 물이 떨어지는지 네, 또 맞아요. 확인하려고. 이게 1분에 한 방울씩 떨어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컵을 하나 올려놓고 이제 간 거죠. 이게 자꾸 내 물건이고 내가 이 상태를 어떤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네. 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되게 공감되는 게 저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위층에서 한번 누수를 자기네가 분명한데 안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네. 협상 잘해서 했어. 근데 저도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컵으로 했는데 여기는 거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였거든요. 네. 방수 공사를 한 다음에 첫째 날 와가지고 물 떨어지는 거를 간격을 초로 재가지고 그걸 2, 3일 뒤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다시 초를 재보니까 주기가 길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줄었구나. 어. 그럼 해결이 된 거구나. 거기서 말한 대로 벽에 그리고 시멘트 속에 들어있던 물이 조금씩 빠져나온다라고 선생님도 얘기했을 네. 거잖아요. 그게 해결되고 있었구나를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주기가 길어지고 방울 숫자가 줄어든다가 느꼈으면 이제 희망이 하나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방수가 잡혔구나. 그거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을 재고서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선생님 방울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저는 막 뚝뚝 떨어지는 게 아. 눈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이 경매 매력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은 게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알아내야 되잖아요. 내 머리를 쓰게 된 것 같아. 했더니 예전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뭐 수렴했던 방법을 그런 방법까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게 나한테 이런 모습까지 있었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층하고 협상하고 저기 물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내가 자재까지 사다 줘가지고 관로를 연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경매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나도 언론 매체에 나오는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몰랐던 내 모습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나도 저런 부자 향해 다가갈 수 있겠구나를 경매하면서 반지하를 하면서 배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도중에 생각난 게 잘 모르니까 자꾸 누구한테 방수 사장님을 쓰면 방수 사장님한테 의지하고 싶고 도배 사장님을 쓰면 도배 사장님한테 의지하고 싶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친절하고 열심히 해주셔도 나처럼 생각할 수는 없구나 라는 거를 그거요? 네, 정말 많이 느껴서 내가 진짜 주체가 돼서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회사 일이랑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리스크도 적을 수 있겠지만 얻는 것도 직원 포지션으로 대하니까 적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벌어지는 리스크도 내가 세입자가 살다가 전화 오는 민원도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득은 선생님이 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 장모님께서 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집중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문제 해결 잘 때도 생각하고 아 이걸 맞아요. 어떻게 하지? 날짜는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문제라는 거는 곧 돈이구나. 문제가 없으면 돈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반지하니까 입찰을 좀 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이익이 더 잘 나오고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진행하듯이 결국에는 문제라는 거를 당연히 맞닥뜨려야 되는 거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돈으로 집 화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에너지를 쓰고 고민했던 부분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써야 되고 선생님도 한 4-5 전문가분들 의견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르는 사람마다 뭐 해야 되는지가 천차만별이었고 가격 차이도 뭐 3천만 원도 있었다며. 포크레인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경험이 적다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기도 쉬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냉정하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위로받는 것 아, 같습니다. 진짜요. 이게 딱 할 것만 하신 거예요. 네. 그 이상 할 것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것들은 또 요 정도 해놓고 기다려 봐야 돼요. 또 임대료 주고 사람이 살면서 어떤데 또 어떤 하자가 벌어지는 누수가 생기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해야지 처음부터 여기를 완벽하게 3천만 원 써서 한다? 그거는 과잉 진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300만 원 돈, 400만 원 돈 써서 요 정도까지 해놓으신 거면 선방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용을 미리 듣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한 돈 천만 원 썼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떤 수리를 하더라도 3,400은 무조건 더 나와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즈비어도 바닥 드러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기에서 물이 심해서 얘는 누가 봐도 드러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즈비어도 들어왔는데 나무가 조금씩 물 썩어 있어서 요만큼 반쪽만 썩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애매하게 막 시커멓게 썩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같이 드러내죠. 거실만 드러내고 저쪽은 마루로 살려두고 그것도 되게 웃겨요. 어차피 맞아요, 맞아요. 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됐어요. 아, 이쪽 이제 누수 있는 쪽만 드러낼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어차피 이거는 인건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러내고 장판 당연하죠. 까는 건 정작 얼마 안 든다. 나라면 드러낸다 그래서 그럼 사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잘했어요. 앞으로 그런 선택을 하실 때도 절반만 걷어내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임대 줄 때는 어차피 장판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마루가 좋은 자재일 거고 미관상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마루가 깔려있는 바닥이랑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 차이 때문에 월세가 1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임대료가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걸 왜 고민해? 그거는 내가 거주하는데 겉보기 판단하는 기준인 것 뿐인 거지 그리고 실거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인 거지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자세로는 그거는 고민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판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들 거는 도배 저기 뭐 살리냐 마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천장은 살리고 벽은 다 해요.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예요 이거는. 인건비 어차피 나오는 김에 다 하는 거니까 벽은 한 면 하나 두 면 하나 별로 차이 없거든요. 천장은 빼더라도 천장은 깨끗하네. 벽 다 하고 나머지는 저기 단열재 되는 것만 추가가 될 거니까 한 300 정도 쓰면 바닥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비용이 든 게 누수 때문에 벌어진 것들이 한 300-400 쓴 거고 300 정도 더 쓸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안 썼어요. 렉산이 또 렉산이죠. 그럼 한 1,000만 원 쓰겠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건 맞는데 임대료가 더 비싸게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에 반지하 빌라지만 2층 같은 높이에 필로티 주차장 위에 있는 준신축 빌라 방 3개 화장실 하나 전용 18평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3,600 정도 됐습니다. 1억 3,600 낙찰 받은 거고 아까 장모님 명의로 하셨는데 장모님께서도 유주택자. 유주택자인데 대출은 잘 나왔나요? 예, 잘 나왔고요. 80% 나왔습니다. 잔금 냈어요 이거?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 낼 거고 그러면 자석까지 하고 대출 금액하고 조건들은 계획에 나온 거 결정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출은 혹시 얼마를 받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1억 880이네요.
1억 880 네. 대출 받는 거고 조건은 좀 어땠어요? 조건은 가계대출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금리가 뭐 이것저것 다 쓰고 해서 3.9%였는데 3.9 예. 못해도 이 집은 70만 원 또는 남을 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와 이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는 원래 빈집이어서 자세히 얘기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투자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전세를 2개를 주고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 어디를 쓰실지 고민하시다가 네. 결국에 빌라 쪽에 월세로 늘려야겠다라고 결정하신 사유가 궁금해요. 선생님 이미지랑 되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제 이미지는 투기꾼인가요? 모자이크여서 아쉽긴 한데 되게 세련된 이미지라고 생각도 들고 전혀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수도 하시는 있어요. 거군요. 네. 선생님 수업 중간에 얘기하셨던 게 투자에서도 리더로 활동하신다 이런 뭐 스터디들이요? 네, 뭐 그런 맞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것도 뭐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네, 그러니까 원래 재테크 자체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 관련한 이제 스터디도 좀 하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네요. 돈 되는 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또 찾고 계신다는 그렇다고 뭐 생각도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깨져봤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본질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럼 투자의 본질이 뭔가요, 선생님?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도 한 건데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나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 그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나한테 돌려줄지 예상할 수 있는 것 그 자산을 구매한다. 그렇죠 그렇죠 자산을 구매하는데 자산을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는데 지금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럼 얘가 정확히 1년 뒤에 얼마 올라서 나한테 수익을 줄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유동성을 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화폐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과연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저도 아파트를 해서 갭 투자라는 걸 했지만 정확히 제가 얼마나 많이 오를지 예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1년 뒤에 2년 뒤에 얘가 나한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다 줄지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의 가장 저질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수익 그거 자체가 저질 단계의 투자. 그게 또 주식인 거예요. 주식에서도 이제 배당 소득도 있고 고급진 소득이 있는데 보통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코인도 하는 거고. 그럼 코인이 얼마 오를지 다 계산을 한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언제 얼만큼이 될 거다를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근데 언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곧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투자라고 저는 이제 기준을 가진 거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는 투기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달라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말 속에서 제가 조금 느껴지는 게 투자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관심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나는 단어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많이 또 깨져보기도 했다라고 하셨는데 주식. 선생님은 여태까지는 그럼 요 월세 쪽 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사야겠다라는 네. 방향으로는 과거 투자에서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과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사람들이 쉽게 주식을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황금성도 빠르고 차익도 어느 날 넣으면 갑자기 10% 올라가면 그렇죠. 뭐 남들 1년에 가지고 5% 번다는데 은행이자 5%인데 난 뭐 며칠 만에 10% 벌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 되는 거야. 한 번 본 거 가지고. 결국에는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질수록 결국 네. 개인 투자들은 잃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시간을 길게 보지 않는 투자는 결국 깨지게 돼 있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있고 근데 버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단계
단계가 일도 두 번째가 되고 내가 거기에 투자에 대해서 시간을 막 할애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해야지 그나마 상위 1% 정도가 일반인 중에서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단계.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익률을 벌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두려운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난 과거에 그 주식 투자를 전념을 하시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는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처럼 주식에 대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도 이게 공부로 내가 접근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돈을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거는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요. 를 느끼셨다고 네, 생각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고 그 학습의 능력도 확실히 개인차가 큰 것도 느꼈고요. 제가 투기적인 기질이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인데 되게 투기적으로 많이 해봐서 뭐 1억을 넣어가지고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몰빵 치고 막 이런 진짜 투기적인 행위들도 많이 해봤어요. 공격적으로 하셨네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평균에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손실을 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진행을 했지만 범주 파악이 정말 어려운 범위가 주식이었던 거고, 그때 만약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더라도 배당 성향 위주로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 자산에 좀 더 했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요. 여기에는 진입 장벽이 쉽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의 기준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제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열심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들하고 좀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게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구나라고 저도 나름대로 이 시세 차익 관점에서는 생각을 그렇죠,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좀 손해를 보셨나 봐요. 네, 손해를 봤죠. 지금도 물려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은 제가 물려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물린 걸 탈출하잖아요. 그럼 시장의 끝자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나를 지표화해라 이런 얘기도 뭐 농담으로 하고. 내가 팔고 떠나면 그때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 종목까지 좋아질 정도면 시장의 끝물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 지표로 삼아라, 농담 삼아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되게 공감이 저는 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매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내 돈을 쓰면서 저도 나름의 손해도 본 적이 당연히 있을 거고, 요런 생각지 못하는 하자 같은 것들도 이거 수업할 때 분명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은 특히 물 고있게 뻔히 보이니까 여기는 누수에 관해서, 그리고 저기 렉산 뭐 저 뒤쪽도 렉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아마 하자라고 현장 수업 때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요거 렉산 하는데 얼마겠어 딱 저것만 하면 되지, 이것도 예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야. 요 집도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것도 예상의 각오는 범위가 했는데 그렇죠. 예상보다 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상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 예상 범위를 5천만 원, 1억이 맞아요. 손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의 추가 수리비가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2, 300만 원 더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큰 돈은 맞는데 감당 못할 수리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경매에서 배운 게 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세 차익 관점에서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주식에서도 내가 얼마를 넣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 전재산을 넣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10% 20% 빠지고 갑자기 하한가 맞고 하면, 그리고 당분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영향이 오면 그때를 내가 몇 천만 원 손해를 본 상태에서 버티기가, 그게 결국에 나중에 올라가긴 할 텐데 그 상태를 버티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차이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1, 200만 원 더 든다고 해도 내가 할 게 있더라고. 맞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했다는 거는, 비가 최근에 몇 번 왔을 때 잠이 안 오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방수 잘 됐나? 가봐야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눈으로 봤는데 뭔가 또 보이는 게 있네? 그러면 조금 더 보완. 뭐 1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보완하는 게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냥 온전히 기다리는 거랑 내가 잠이 안 오면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거는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저는 이 부동산에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덩치가 크니까 저게 더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한 방향일 수 있겠구나를 저는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전한 투자 방식이죠. 이건. 그렇죠.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게 더 안전해 보이는 것 같고 주식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니까 이게 쉬우니까 안전하겠지. 내 옆 사람도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중화되고 보편적인 투자야 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위험은 다수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저도 기준이 부동산 투자만 꼭 그렇다기보다 혹시라도 제가 다른 걸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기준은 다수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저는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수가 하는 걸 했을 때는 그냥 그게 돈을 벌기 좋다, 잃기 쉽다라는 개념보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도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거가 굉장히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냉정하게 봐서 그게 중요한 걸까? 내 옆 사람하고 꼭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게 다수가 가는 방향의 배를 타고 가는 게 그게 안전한 방향일까? 같이 죽는 방향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 저도 느끼게 돼서 내 돈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무조건 이상적인 방향이고 유리한 부분이라기보다 적어도 남들이 안 보는데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화곡동에 2층 같은 반지하 빌라라면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빌라왕, 화곡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빌라를 좀 꺼려 하잖아요. 더 그런 경향이 생겼죠. 그렇죠. 저는 전후 비교가 많이 안 되지만 경매장을 가더라도 아파트에 막 우르르 막 10몇 명, 20명씩 모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오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몰라보는 게 우리한테는 네.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차익 형태에 투자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1억 갭 투자를 넣어서 1억만 올라도 난 100% 버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통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서 10년 동안 복리 수익이 몇 프로일 때 얼만큼 늘어나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말 환상적인 거거든요. 1억을 넣고 매년 15% 복리로 벌면은 이게 10년 뒤에는 5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언제 기다려? 그 전에 내가 그렇죠. 시세 차익으로 바짝 당기는 게 더 그렇죠. 낫지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측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투자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선생님이 이 월세 현금 흐름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얘도 뭐 예측이 정확히 된다는 것보단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명확성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 때문에 이 현금 흐름 빌라로 월세 투자로 맞습니다. 방향을 좀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을 여쭤보긴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갭 투자해 놓으셨던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또 하셨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파트 두 채? 18년도에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때 경기가 좋을 때였네요. 한창 이제 18년도 15년도부터 이렇게 막 아파트가 막 이렇게 좋아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끝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시기였죠. 그때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랑 실제 돈을 풀 때랑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화폐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히 이제 주식 있던 것도 손절을 하면서까지 갭 투자를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던 거고 그때 이제 갭 투자를 들어가면서 많은 차익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나 있는 거죠. 실제 자산 증시에 그게 역할은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맞는 거지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말 뭐 연준의 의도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지만 전 지금 부동산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간단한 기준이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화폐량이 많아질 거냐 기준이거든요. 화폐량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더 많아지면은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든 우리나라 정책하는 사람이든 화폐량을 지금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아파트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계속 막으려고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일단 월세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땅이랑 사 놓으면 인플레이션도 어차피 해치가 할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빌라가 거의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부동산에서 갭 투자를 한 것도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기랑은 내 개인적인 판단에선 지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세 쪽으로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해지를 할 수 있고 또 월세까지 미래 계산까지 또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면 내가 과거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아파트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낮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발행한 화폐들을 지금은 통제해야 되는 시기지 더 풀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투자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고정소득이 파이프라인처럼 발생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순서를 모르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초년생 때는. 공감이 되네요. 우리가 월급 받듯이 월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을 계속 불려놓고 이게 나중에 월급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공격적인 거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얘 손실 나도 얘로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얘를 물을 주면 되니까. 그 기간을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그쵸.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파트를 해야 되나, 저거 들으면 상가를 해야 되나, 땅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코인을 해야 되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소득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월급을 대신할 시기가 되면은 공격적인 투자로, 예측할 수 없는 투자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저도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시세차익 쪽에 투자를 했다는 개념보다 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 들어요. 전. 회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회사를 그만둔 거는 월세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고, 제가 지금은 전보다는 안정적이 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수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나요? 유튜브는 일단 돈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서.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월세 덕분에 불확실성이 있는 이 유튜브 그리고 경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제가 오늘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되는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이 불확실성이 있는 업이잖아요. 이 업이 월세 덕분에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교육생분들 덕분에 그리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분명히 유지되는 것도 크겠지만 월세 덕분에 이어질 수 있는 게 제 마음적으로는 그렇죠.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더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어서 가다 보면 이 제 본업에서 훨씬 더 큰 시너지와 수익이 난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순서가 있다면 현금 흐름이 우월한 투자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요게 안정이 되면 어떤 투자든 어떤 업이든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부동산으로 따지면 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얘기가 건물을 좀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다가구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서 원래는 이거 입찰도 처음에 못했잖아요. 선생님 결정을 안 해서 원래 건물 하나 취득세 고민을 때문에 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취득세 때문에 원래 건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셨었는데, 전 선생님 당분간은 이거 빌라는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낙찰을 받으셨다 그래서 장모님 명의로 받으셨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건물하고 다가구하고 이 빌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그래도 당분간은 정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 정했던 기준,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돼요? 다가구와 빌라.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건물에 관심도가 올라갔다.
이 시장이 예. 가격이 맞아요. 전보다는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사라졌고 그 건물도 경매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접근을 거예요.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블루오션인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도할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다가구는 한 채지만 명도하려면 한 10집, 15집을 그렇죠. 명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요거에 대한 강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신해 주는 것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입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또 하나 든 생각은 얘는 이 땅, 이 자체의 가치를 다 썼다.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썩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재탄생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다가구도 재탄생이 되겠지만 웬만하면 최근 건물을 하면 이 건물은 재탄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미 다 그 용적률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다가구를 생각을 하셨던 거는 최근 걸로 한 10년 내외 걸로 공략을 하시려고 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옛날 노후된 다가구를 살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로 세주기 깔끔한 그런 건물을 선호했었던 그런 건 거고. 적어도 2010년 이후 거라면 어느 정도 컨디션 이상은 될 거니까 한 요 정도는 될 거니까. 근데 시장 상황이 과열 양상이 느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기 쉽지 않겠구나. 그럼에도 뭐 기회를 찾으신 분들은 있지만 그럼요. 일단 자금 부담도 큰 부분이 있었고 그걸 하기에는 이제 자금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약간 부족하겠는데 이러다 삐끗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렇지. 이런. 삐끗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다 혹시라도 이런 상태의 건물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상이 들 돈이 생긴다면 내가 빠듯하게 움직일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낙찰 보증금을 날려도 그렇죠. 그거는 뭐 하면은 보증금 자체가 1억 이렇게 그렇죠. 되다 이거 보니까 우리 거의 10배 이상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비싸지고 상가가 껴있는 다가구는 다른 경향은 있겠지만 일반 다가구라고 하면 분명히 대출 비율 맞습니다. 또 낮을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공제를 다 하다 보면 신탁으로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신탁은 또 임대 포지션에서는 제약이 좀 있는 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우선 내가 여러 군데서 듣고 배우고 읽은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월세 현금흐름 투자 안에서는 이 빌라가 상대적으로 내가 해보기에는 시험 삼아 해보기에는 수월한 편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지지분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대지지분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하면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빌라를 매수하는 게 대지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대지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이제 재탄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이 있었고 수익률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수익률도 더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 맞다가 아니고 적어도 내 경험 안에서는 이 빌라가 잘 맞겠구나 라고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과거 투자 사례와 고민거리들 그리고 이 월세 현금흐름 투자와 시세 차익에 내가 느낀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와 삶에 대한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행일 것 선생님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거기 갈까요? 근데 이게 컨텐츠가 될까요? 항상 의구심이 많이 들죠. 이게 제대로 나올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경험담을 얘기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투자하면서도 배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 아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자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많았잖아요. 시세 차익도 그런 거잖아요. 여기 요때쯤에 요 정도는 가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도 요 정도 하자는 내가 요 정도 돈이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큰 거야. 그건 똑같아요. 이 영상도 이게 최대한 좋은 얘기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누가 볼까? 그거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나의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맞잖아요. 나는 올리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나는 여기 좀 보수적으로 입찰가 만드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벌어지는 거 뭐 무책임하게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면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가 저는 적어도 이 집에는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세 차익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손해를 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시세 차익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게 저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생각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아, 사람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써주면 좋겠는데